봄날의 햇살 같은 숫자의 탄생 1. 이 자료는 신비로운 수의 역사를 근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자인 조르주 이프란 님의 글을 중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 지성의 환상적 모험이 만들어낸 1, 2, 3, 4, 5, 6, 7, 8, 9, 0. 그러나 우리들 수의 역사는 올곧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숫자는 그 어떤 수호신이나 프로메테우스, 외계인이 인류에게 선사한 것이 아닌 인간 고유의 발명품이다. 원시시대의 크로마뇽인으로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성세와 더불어 갈팡질팡하면서도 신비롭게 이어져 온 이 역사는 불의 사용이나 전기기관의 발명 또는 전기의 발명만큼이나 혁명적인 사건이며 인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놀라운 성찰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의 역사는 인간의 보편적인 지성이 이뤄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으로서 인종차별까지 극복해낸 위대한 가능성임을 가슴 뿌듯하게 전해준다. 숫자의 탄생 1, 숫자의 탄생 2로 구분을 했는데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게 되면 봄날이 따뜻한 햇살을 또 한 번 느끼실 겁니다. 숫자의 탄생은 이집트, 크레타, 고대 그리스, 로마, 바빌론, 고대 중국, 마야, 고대 인도, 아즈텍, 이어서 아라비아 숫자까지. 물론 더 많은 나라에서 나름의 숫자가 있었지만 이렇게 10개의 나라의 것으로 지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숫자 첫 번째 1에서는 이렇게 5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위쪽에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나라죠. 그 당시에 유적으로 많지만 여기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로 된 자료입니다. 그림도 보이는 이 중에는 숫자도 있고 문자도 물론 있습니다. 이집트 숫자는 요건 1, 막대기라고 합니다. 10은 끈인데 여기 지금 십진법이라고 했는데 십진법의 특징은 10개가 되면 끈으로 묶었다는 생각으로 끈을 생각해서 끈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은 나선 모양인데 그 나라 발음으로 백과 나선의 발음이 같아서 사용한 것 같다고 합니다. 1000은 꽃 모양인데 아까와 마찬가지 천과 꽃이 발음이 같아서 사용한 것 같다고 합니다. 만은 손가락 모양인데 숫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만까지 수를 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있으면 만까지 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손가락 모양을 했다고 합니다. 10만은 개구리인데 나일강에 개구리가 굉장히 많아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면 귀가 왱왱 울릴 정도여서 아주 큰 수는 개구리가 떠올라졌답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으로 10만을 잡았습니다. 100만은 깜짝 놀란 사람인데 그 당시 아주 큰 숫자가 별로 없어서 100만이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서 더 이상 큰 수는 있다고 상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을 100만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숫자로 1부터 9까지 쭉 썼는데 막대기를 그만큼 계속 그리고 있죠. 9면은 9개를 그리고 있고 여기는 10단위인데 그 개수만큼 70이면 7개, 90이면 9개의 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도 아까 문자에서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그림이 아니라 숫자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숫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9개에 있는 건 1, 그 다음 2개에 있는 거는 10을 나타낸 끈이었고요. 7개에 있는 거는 나선 모양의 100, 꽃 하나, 그래서 얘는 1729를 나타내는 수였습니다. 특징은
큰 수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 특징이 보이는데 원하는 숫자만큼은 똑같은 걸 반복해서 그렸죠.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이거는 10이 4개, 나선이 6개, 꽃이 4개, 손가락이 하나. 그래서 결국 14,640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벽화가 그려졌던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이 중에 어떤 부분은 그림이고 어떤 부분은 숫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밑에 있는 개구리라가 그려진 이 부분은 숫자입니다. 아까 10만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벽화 중에 위에 황소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황소 40만 마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벽화도 한번 보면 여기 깜짝 놀란 사람이 나오죠? 여기는 100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100만. 그리고 손가락 모양 여기는 만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2개니까 2만이겠죠? 그리고 여기 뺏어 말한 개구리 여기는 40만. 그리고 꽃 모양 여기는 1000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염소를 142만 2천마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거랍니다. 두 번째, 크레타입니다. 크레타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빨갛게 지금 작게 보이는 이 부분인데 이 나라의 숫자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크레타 유적, 지금 남아있는 청동기 시대의 크노소스 궁전입니다. 크레타 선 문자로 이렇게 선을 그려서 그림처럼 원하는 거를 문자로 표시하는 선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크레타 숫자는 도식적인 그림을 기호로 표시했고 십진법을 쓰고 있으며 덧셈 원칙을 씁니다. 1은 10, 100, 1000, 만 이렇게 숫자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1, 2, 3, 4 그래서 선을 여러 개를 4개를 그리고 있죠. 5, 6, 7, 10은 이렇게 아까 가로로 된 게 10이었습니다. 20은 2개 똑같은 거를 40, 60, 80은 8개 100을 2개 그리고 400, 600, 800 이거는 그 동그라미를 8개 1000은 이렇게 그렸었죠. 2000은 똑같은 거 2개 만은 그 안을 채운 거 이렇게 해서 크레타 숫자를 나타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기는 7699라는 숫자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여기는 46,568. 아랍의 숫자로 쓰면 간단하지만 똑같은 걸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쓰는데 시간도 좀 걸리겠죠? 자, 세 번째,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아까 크레테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한 그리스인데 고대 그리스라고 말한 이유는 그리스 나라도 여러 번 숫자가 변화를 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는 그 영어에 있는 알파벳하고 혼돈스러운 자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고대에 이 시대에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죠. 그리스 유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숫자는 십진법에 오진법을 병합했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 보통은 1 다음에 1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5를 썼어요. 그 나라 말로 5라는 말에 그 머리 글자,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 같다고 합니다. 10, 이것도 10이라는 그 고대 그리스 언어의 머리글을 따서 50은 아까 말한 10 거기에 5하고 병합된 그런 모양이 나오죠. 100 이것도 100을 말하는 그 머리 글자를 쓴 건데 500은 또 어떨까요? 맞아요.
5하고 배하고 결합한 형태입니다. 1000, 5000은 또다시 그 아까 잡은 5하고 똑같은 이런 형태를 갖추고 10,000, 50,000 이렇게 숫자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 그리스 숫자로 우리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써서 숫자가 많아질수록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 9를 보면 요거는 5고 여기는 4고 요거를 더한 그런 숫자가 나오고 10. 자, 그럼 11부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17을 본다면 여기가 10, 여기는 5, 여기는 2, 이걸 다 더해서 17이 되는 거죠. 21부터도 한번 볼게요. 점점 쓸 게 많아지죠. 여기 29를 본다면 10을 2개, 12개 하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9를 5 쓴 다음에 4개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많이 써서 결국 29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 숫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555, 3. 결국 558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뭐가 많이 보이죠? 네, 5만, 만, 5천, 100, 50, 12를 모두 더해서 65,162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네 번째, 로마입니다. 우리나라 모양 좀 비슷하긴 한 이런 로마의 숫자를 한번 알아볼까요? 로마 유적은 콜로세움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 숫자는 라틴어의 알파벳 문자와 혼동을 좀 일으킬 우려가 있고요. 목동이 부목에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수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했대요. 우리는 수를 계산하는 데도 쓰잖아요. 그런데 단지 기록, 보존 이런 데 사용했다. 덧셈 원칙에 뺄셈까지 혼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진법과 십진법도 혼용이 되어 있대요. 여기 부목 그림입니다. 부목이란 나무 막대로 된 곳인데 여기에 선을 그려서 어떤 것을 기록하고 보존한 막대기입니다. 로마에 목동들이 있었는데 양을 많이 기르고 있고 아침이면 그 양을 우리에서 풀어놔서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저녁이면 피리를 불러서 우리로 들여보내겠죠. 수를 셀 줄도 모르지만 이 목동은 내 양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우리로 모두 돌아왔는지 알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처럼 이런 막대기를 준비해서 우리에서 문을 통과하는 양이 한 마리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우리 양이 초원으로 풀을 먹으러 나가는 거를 문에서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었던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피리를 불러서 이 양을 불러들이는데 양이 다 돌아온지를 확인하는 걸 손으로 짚는 거겠죠.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한 마리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에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선을 그어서 양이 돌아왔나를 확인했는데 만약에 이만큼까지 갔는데 다 손을 못 갔다는 얘기는 아직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피리를 불러서 완전히 다 불러드렸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 양이 다 돌아왔는지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는 썼대요. 그 이후에 좀 더 다른 생각을 하는 목동이 나왔어요. 이 목동은 이렇게 선만 그려 놓으니까 더 구분해서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 목동은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아마 손가락이 5개인 걸 생각해서 쉽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이렇게 표시를 또 다른 걸 했대요.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글자 잘 보면 로마자 비슷하죠.
그래서 로마 숫자가 목동들의 방식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게 됐답니다. 자, 초기의 로마 숫자는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까 중간에 목동이 한 번씩 5개, 10개 될 때마다 기호를 바꿨던 모양 생각나시죠? 그것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L자처럼 요것도 이렇게 진화하면서 결국은 D자처럼 해서 결국은 알파벳에 있는 그 문자와 많이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죠. 자, 로마 숫자 1, 5, 10, 50, 100, 500, 1000 이렇게 했는데 영어 알파벳하고 같아서 좀 혼돈스럽긴 하죠. 자, 로마 숫자 여기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쭉 쓰여 있는데 잘 한번 관찰해 보면 이 5가 있어요. 그러면 5 바로 전에 4라고 생각하면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이 4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앞에 3개였으니까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5에서 하나를 뺀 수를 생각했다는 거죠. 또 볼까요? 여기 10, 그 전에 9는 8 다음에 선을 하나 더 그으면 9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10에서 하나를 빼는 방식으로 하나가 모자란다는 식으로 해서 9를 생각했대요. 또 50인데 40은 50에서 10개가 부족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답니다. 또 100은 C인데 90은 그 100에서 10개를 뺀 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시 49를 볼까요? 49는 이렇게 10을 4개 그리고 5개에다 4개를 하면 49가 되거든요. 일반적인 논리로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썼던 거죠. 즉 여기 40을 50에서 10을 뺀 걸로 쓰고 9를 10에서 1을 뺀 걸로 써서 이런 식으로 49를 표시했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혼용해서 썼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로마 숫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C가 100이었죠? 100이 3개, 그리고 50이 있어요. 또 10이 3개, 또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2. 그래서 10진법, 5진법이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387을 나타내고 여기는 1000이 2개, 또 500이 있고 100이 2개, 10이 2개, 5가 있고 그래서 이 숫자는 2726을 나타냅니다. 5번째 아즈텍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여기 빨갛게 보이는 이 위치에 있었고요. 이 당시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곳이어서 이런 피라미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즈텍 숫자는 20진법을 썼어요. 지금까지 본 숫자를 보면 거의 10진법이 꼭 들어갔고 5진법을 혼용하기도 했지만 여기는 20진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20진법이라면 20개가 되면은 묶었다는 얘기예요. 1은 점 하나를 쓰고 10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리고 20이 되면 손도끼 모양으로 이렇게 했고 또 20 곱하기 20, 20개 묶은 걸 또 20개 묶은 것은 400인데 깃털일 모양으로 했고요. 또 20을 곱한 8000은 곡물이 가득 찬 부대 모양으로 해서 숫자는 딱 4개만 있었어요. 10, 20, 400, 8000 이렇게 4개만 가지고 숫자를 썼는데 그럼 이건 어떤 숫자냐면 아까 20이라고 말한 손도끼 모양이 6개니까 120인 거죠. 이거는 8000을 나타내는 거 하나, 400을 나타내는 거 4개, 20을 나타내는 거 2개, 그래서 9640을 나타낸 겁니다. 아즈텍 숫자의 특징은 요 위에 보이는 여기가 바로 숫자죠. 밑에는 그림인데 그래서 그 그림과 같이 썼다는 거예요. 밑에 요 장방형 무늬 이런 무늬의 망토가 400벌 있다. 줄무늬가 있는 망토가 400벌 있다. 여기도 숫자인 거죠. 그리고 화려한 세공이 있는 망토가
400 있다. 그 다음 여기는 머플러 같은 목도리도 400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림 위에다가 숫자를 썼다는 거죠. 여기 내가 이런 꽃병 모양의 그릇이 20 곱하기 이게 20이 숫자인 거죠. 그것이 5개 있으니까 결국 100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과 같이 숫자를 쓴 것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자, 아스텍 숫자 읽어볼까요? 8000이 2개, 400이 3개, 20이 4개 하나. 그래서 얘는 결국 17281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읽었나요? 자, 8000이 하나, 400이 7, 20이 2개, 1이 3개. 그래서 결국 1843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했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집트, 크레타, 그리스, 로마, 아즈텍 이렇게 5나라의 숫자를 관찰해 봤는데 이 나라의 공통점은 다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덧셈 원칙을 쓰고 있었고 큰 수를 나타내기가 좀 불편했었어요. 다음 차시에서는 바빌론, 고대 중국, 마야,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볼 건데 이런 수들의 공통점이 뭘지 그리고 편리한 점이 무엇일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수의 역사 1. 감사합니다.